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 샵 송도 센터니얼입니다. 일반 사항들 바로 알아볼게요. 송도 F19-1블럭입니다. 총 세대수는 342세대고요. 지하 2층에서 최고 39층입니다. 높습니다. 초고층 빌딩이네요. 총 4개 동이고요. 용적률은 252.99%입니다. 밀도가 적당하네요. 건폐율은 18.2.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송도지구 국제업무지구 IBD 지구입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있죠. 우리 땅이 여기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센트럴파크역, 인천대 입구역은 1km 안쪽에 다 있습니다. 이쪽 송도지구는 시작부터 꽤 이슈가 됐던 지구고요. 도시가 완성돼 가고 있죠. 가보면 꽤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요. 도시 스케일이 우리가 평소 보던 스케일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도시적인 느낌도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현장을 가보면. 네, 이쪽이 센트럴파크역이고요. 여기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그 IBD 안에 2개의 역을 끼고 이 큰 블럭 안에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블럭의 컨셉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뻥 뚫어놨어요. 이쪽이 이제 되게 열려있는 구간이죠. 그 열려있는 구간에 딱 우리 땅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매우 좋네요. 북동쪽, 남서쪽으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 블럭들 높이들도 30층이 다 넘어서 꽤 높게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북서쪽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상위 계획에서 살펴봤더니 이제 복합시설 해갖고 높이가 이렇게 100m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주상복합이 160m 이렇게 해서 땅이 지정돼 있고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30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30m. 그리고 안으로 또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인천예성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국제학교, 송일초등학교. 국제학교는 이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여기 있네요. 인천예성중학교도 여기 있고요. 주변에 학군이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배치도도 살펴볼게요. 그 배치도 컨셉을 보면 이 블럭에서의 컨셉처럼 중앙을 이렇게 뻥 뚫어놨습니다. 그 뇌 모퉁이에 이렇게 동을 4개를 배치를 했어요. 지구의 컨셉을 그대로 단지 안에도 끌고 들어왔네요. 중앙에는 이제 넓게 오픈 스페이스를 둬서 시원한 개방감을 외부 공간에서 느낄 수 있게 계획을 한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조와 판상으로 해서 남서쪽을 보게 돼 있고요. 2동을 보시면 이제 형태가 조금 평소 보던 형태는 아닙니다. 조금 이형적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얼핏 살펴봤더니 이쪽 구간이 좀 저층으로 놓고 이렇게 판상형 84A 타입입니다. 파란색 여기를 이제 고층으로 좀 묶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특이한 게 2동의 여기 3호 라인을 보면 주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놨어요. 북향으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좀 봤더니 보시면 이쪽에 이제 호수를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쪽 주상복합 160m짜리 주상복합 사이로 해서 70m 위로 해서 이제 조망 가능합니다. 한 25층 이상에서 이제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글쎄요, 향을 포기할 만큼 조망을 강조했다. 납득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다 3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초고층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향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데서 보이는 이 조망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기서도 중요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요 3호 라인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3호 라인에서는 저 멀리 그 고층비에서는 바다가 조망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다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초고층이 조망이 중요하더라도 일조 부분에 이제 상당히 관심 있으시고 일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이제 동의 형태도 조금 어렵고 난해하고 고층과 저층, 초고층이 막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좀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조에 관련된 거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조량 TV라고 3D로 올려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 찾아가셔서 아마 요것도 아마 만드실 것 같긴 한데 그거 확인해 보시면 일조에 대한 부분이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조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채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 단지에서 가장 좋은 동이 어디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찾기가. 지구의 이제 이 블록의 컨셉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탁 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고층의 아파트가 위치한 데 거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 그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18층입니다.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 2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1호 라인 그다음 2호 라인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조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 뷰에서 이쪽 방향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동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동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동을 찾아보자 하면 3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3동 같은 경우에는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망이 되는 데가 이제 침실 2와 3일밖에 안 되고 2호 라인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이쪽 방향으로 조망이 되니까 이렇게 열려서 조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개인적으로 2동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동이 그 다음으로 좋아 보이네요. 단 이제 초고층 30층 이상의 층일 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20층 밑으로는 이제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조건들이. 그때는 이제 좀 향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도 치수가 여지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인 시위 하듯이 거의 모든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지겨우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로 세로 높이 다 스펙이 명시되어 있는데 몇 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사겠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스펙의 기본인 치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넣는 기준은 언제나처럼 왼쪽에 보이는 이 자 두 칸이 1m고요. 이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제가 역산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치수를 넣는 기준은 이 건축은 이제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2800이면 2.8m고요. 3900이면 3.9m입니다. 치수를 재는 기준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벽체의 끝 그리고 이 벽체의 끝을 이렇게 잰 안목 치수로 해서 치수를 다 넣습니다. 7호 A타입이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3동에 이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총 세대수는 37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2.17평입니다. 평면 살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할게요. 현관 들어오면 그 위쪽으로 창고 공간이 있네요. 창고 공간에서 들어가면 실외기 공간이 있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현관에 신발 수납을 하는 게 딱 붙어있지가 않아서 사용할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관 들어오면 침실 1과 2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 이쪽에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조그맣게 여기 수납 공간 있습니다. 거실 있고요. 주방 식당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로 쓰이는 것 같아요.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가 이렇게 깔끔하게 묶여 있네요. 물론 이제 형태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룸이 있고 전용 욕실 있네요. 드레스룸, 대피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의 폭이 3.3m, 깊이는 3.6m, 12자고요. 거실의 폭은 3.9, 침실 2는 2.8, 1은 3m입니다. 침실의 깊이는 3.4m예요. 주방 식당의 폭은 3.3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이 현관이에요. 현관 쪽. 이 현관 쪽 보시면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창고 스타일의 공간이 있는데 글쎄요, 여기 문을 달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달면 바로 이제 신발장이 없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문을 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수납이 이제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자전거라든가 유모차 등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체적인 치수를 보면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고층이다 보니까
언뜻 보셔도 이 벽체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런 벽체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벽체의 공용 면적이 많고, 그렇다 보면 이제 공급 기준으로 좀 면적이 많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 전면에 있는 이제 이 두께도 두껍습니다. 이게 두껍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발코니를 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들이 좀 부족해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확장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있던 벽체의 자리입니다. 이쪽이 이제 전용이고 이쪽이 이제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이쪽에 중심선 그리고 발코니의 이 끝선으로 해서 이제 이 서비스 면적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벽체가 이렇게 두꺼우면 우리가 당연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초고층 아파트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확장형 설계를 했을 때 뭔가 공간들이 좀 타이트합니다. 딱 치수에서도 이제 드러나죠. 깊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이런 식의 기둥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갈수록 추세가 뭐 지진 하중에 대한 이제 안전 그런 것들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재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도 상당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들에 실제로 썼을 때 이 실들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거주를 했을 때 이 공간들이 좀 타이트하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초고층이다 보니 그런 단점은 필연적으로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쪽 주방 쪽이 조금 뭔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주방 공간을 이렇게 맞춰서 이 공간을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전에서도 이제 그런 평면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 평면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주방 공간이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소파 자리가 될 건데 이렇게 소파를 위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의 연속성이 이 폭이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봤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이쪽에 있던 주방의 레이아웃들을 좌우로 이렇게 서로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여기 이제 다용도실로 쓰였던 발코니죠.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붙여놓고 주방도 이렇게 디귿자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이 기존에 있던 이제 냉장고 자리는 그대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좀 더 넓게 구성이 이제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래 아니고요. 요게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구조가 좀 옆으로 이동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래도 좀 공간이 좀 시원하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좀 타이트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84A 타입이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1동, 2동의 이쪽 혹시 바다가 보일 수도 있는 그 호수였죠. 그리고 4동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총 126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5.96평입니다. 초고층이다 보니까 벽체 공용 면적이 많아서 이렇게 공급 기준의 면적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코아에서 공용 공간도 많고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있고요. 이쪽에 창고용 수납 공간이 있네요. 이쪽에 공용 욕실이 묶여 있고요. 침실 1과 2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쪽에 알파룸이 있네요. 거실 있고 주방 식당. 그다음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이쯤에 위치할 것 같고요.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그다음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 전용 욕실, 그다음 드레스룸 있고요. 드레스룸에서 들어가면 이제 실외기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이 3.6, 깊이는 3.6, 거실의 폭은 4.5입니다. 침실 2는 2.8, 1은 3m, 깊이가 3.35m예요. 제가 치수를 뭐 좀 잘못 쟀는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깊이감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주방 식당의 폭이 3.3m고요. 알파룸의 폭이 2m입니다. 전체적인 치수는 84포베이에 좀 타이트한 이제 치수를 좀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이다 보니까 발코니의 면적을 확장형 설계 때 좀 많이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너무 타이트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더니 아까 설명드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발코니의 깊이인데 요 길이가 1.5m가 많이 모자라요. 한 1.4m?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발코니 면적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1.5m를 이제 이만큼을 다 맞춰서 여기까지 면적을 맞춰서 그 최대한 이제 서비스 면적을 줘서 설계를 할 텐데 그 왜 그랬을까요? 추후에 이 전면에 있는 이 구조체 부재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그 우리가 늘 보던 84 포베이의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안방의 폭이 이제 3.6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장을 설치하고 침대를 뒀을 때 여기가 좀 협소하게 되겠죠. 이 앞에 공간들이 간섭이 좀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드레스룸을 좀 넓게 가져가야 될 텐데 드레스룸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납이 되진 않아요. 물론 뭐 이 정도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쪽은 하향식 피난구를 쓴 게 아니고 대피 공간을 뒀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이제 북쪽에다가 옮겨놨어요. 위쪽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안방이 좀 타이트해 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초고층 빌딩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가장 좀 그랬던 게 지금 알파룸의 폭이 2m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온전한 실로 쓰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면 다양한 용도의 실로가 아닌 그냥 단순히 수납 공간으로 쓸 가능성이 꽤 많아 보이네요.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84 B타입이고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2동의 이쪽 그 다음에 3동의 이쪽이네요. 둘 다 이쪽 열린 쪽으로 이제 조망이 가능했던 그 위치입니다. 총 75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6.2평 정도 되네요.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좌우로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이쪽 침실 1과 2를 묶어놨습니다. 그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제 공용 욕실, 이게 알파룸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알파룸에서 나가면 이제 실외기실, LDK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이겠네요. 요쯤에 세탁기가 위치하고 여기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파우더, 전용 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은 3.6, 깊이도 3.6. 거실의 폭은 4.5, 주방 식당의 폭은 2.7m입니다. 알파룸의 폭이 1.7m예요. 이건 뭐 거의 수납 공간이겠네요. 침실 2는 2.7, 1은 3m입니다. 깊이는 3.3m. 뭐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에서 여기 이제 알파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그 수납 창고가 아닐까요? 뭐 수납 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쪽 현관 쪽에서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쪽에 안방 쪽에 드레스룸도 글쎄요, 이렇게 얼마나 수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폭이 3.6인데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84C 타입이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3동에 여기 날개 쪽 위치되어 있네요. 총 36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5.93평이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현관의 깊이감이 꽤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이렇게 수납 있고요. 신발장 수납 있습니다. 침실 1과 2가 묶여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제 공용 욕실, 팬트리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상당히 활용도가 좋죠. 이쪽도 LDK 통합형으로 묶여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쪽이 다용도실 되겠네요. 이쯤에 세탁기가 위치할 것 같고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안방에서 들어가면 이쪽에 파우더가 있고 전용 욕실과 드레스룸이 이렇게 조금 규모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드레스룸에서 나가면 여기 실외기실이 이렇게 별도로 돼 있네요.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의 폭은 3.6, 깊이도 3.6, 거실의 폭은 4.5, 주방 식당의 폭은 2.7m입니다. 침실 2는 2.7, 1은 3m, 깊이는 3.3m. 거의 유사한 치수를 다 갖고 갔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깊이감 있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측으로 이제 수납이 있고요. 뭐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안방 쪽의 드레스룸을 조금은 크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실외기실 나가는 분이 이쪽에 있어서 그 수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탑상형 구조인데요. 뭐 다른 대비에 팬트리 공간이 조금 크다는 게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84D 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백사동에 여기에 위치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이제 요거 동조합 설명드린다 그랬던 그 동입니다. 총 10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6.2평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이쪽 좌측으로 이제 복도 타고 쭉 들어가서 보면 침실 1, 2 묶여 있고
조그맣게 알파룸, 이건 그냥 수납 창고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수납 창고라고 할게요. 그다음 맨 끝에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 전용 욕실, 전면에는 이제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이렇게 위치되네요. 이쪽에 공용 욕실이 있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LDK를 이렇게 통합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이거 괜찮네요. 팬트리에서 이 발코니로 나가면 여기 다용도실이 될 것 같아요. 이쯤에 세탁기가 있을 것 같고요. 보조 주방 있네요. 그리고 또 이 발코니에서 나가면 여기 이제 대피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은 3.6, 깊이 3.6, 침실 2는 2.6입니다. 1은 3.1m, 거실의 폭은 4.4, 주방 식당의 폭은 2.6이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이렇게 침실 공간과 단위세대 공간에서 보면 이쪽이 공용 공간이겠죠. 이렇게 LDK를 확연하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성은 이제 좀 외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주택 평면 구성인데요.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어떨진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거는 안방 앞에 실외기실이 있고 이 주방 식당 이쪽에 이제 대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위치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주방 식당에서 항상 이제 불을 다루다 보니까 좀 위험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주방 식당보다 좀 멀리 떨어진 안방, 그리고 인지하기 편한 이 안방 앞에다가 대피 공간을 두는 게 좀 더 맞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대피 공간을 이쪽에다 뒀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소방이나 피난 쪽 전문가분이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파룸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뭐 수납 창고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알파룸으로서의 어떤 활용, 여러 가지 공간으로서의 가변이 있나요?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백사동의 이제 동조합을 제가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기 1호 라인 11층, 2호 라인도 11층, 이 3호 라인이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11층까지는 84D 타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 13층부터는 84A 타입이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1층까지가 이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계단실이고 이게 승강기입니다. 공용의 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계단실, 피난 계단 돼 있고 승강기 두 개가 이렇게 있고, A 타입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 D타입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그냥 비는 공간인데 이거를 뭘로 활용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활용됐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바로 이제 요 공간이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틈이고, 여기 이 두 개의 메스가 만나는 이 공간이 평면도에서는 뭐 어떻게 비어진 공간으로 제가 인식이 됐는데, 모형도에서는 이제 막아놨어요. 이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이쪽에서 사용하게 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뭐 워낙에 이 정보의 제공이 워낙에 제한적이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동 위에 11층까지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84A 타입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한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피난 계단, 승강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복도, 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현관으로 진입하게끔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은 실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괜찮죠. 이 중간에 이제 트랜스퍼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시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제가 이제 84 타입들 A, B, C, D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4개의 타입이 있는데 A 타입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판상형 구조고, 물론 이제 D 타입도 이제 판상형에 가깝다고 보셔도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자주 보던 그런 구성은 아니죠. 여기 방 몰아놓고 여기다 이제 공용 공간 몰아놓고 했던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제 B 타입, C 타입은 둘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코너형, 탑상형 구조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AD 타입을 비교해 보고요. BC 타입 한번 비교해 볼게요. AD 타입을 보면 그냥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현관에 이제 그래도 깊이가 크진 않지만 있는 이 팬트리 있고, 그래도 알파룸이 그나마 뭐 2m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쪽이 알파룸보다는 그래도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죠. 이쪽이 치수를 보면 그 침실들의 치수도 이쪽이 좀 100 정도가 부족해요. D타입이. 게다가 뭐
여기는 이제 마통풍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초고층이라 뭐 마통풍이 크게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뭐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유사하고요. 크기가. 대신 이제 이쪽에는 주방 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뭐 A타입이 그냥 완승 아니겠습니까? BC타입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C타입을 보면 둘 다 이제 치수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뭐 방의 크기도 그렇고 뭐 주방 식당의 폭도 그렇고요. 뭐 차이점이라면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룸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과 요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팬트리로 해서 좀 작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에 뭐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실제 수납은 비슷할 것 같은데 크기는 이제 이쪽 C타입이 좀 더 커요. 그러다 보면 글쎄요, 둘 다 이제 되게 유사하게 느껴져서 조금 이제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위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뭐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열린 쪽, 이 조망이 되는 열린 쪽 그 타입입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방향 열리긴 했는데 침실 1과 2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작은 방들이. 그러면 무조건 뭐 B타입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A타입하고 B타입하고 놓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봐도 이제 판상형과 탑상형의 대결인데 어렵습니다. 뭐 치수들이야 뭐 이쪽이 방이 조금 100 정도가 이제 부족함이 있고, 뭐 알파룸도 조금 폭이 작습니다. 전체적인 평면만 보면 뭐 당연히 이제 A타입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는데, 배치도 상에서 위치를 봐도 요 동, 이 동의 요 라인, 요 3호 라인은 그 바다가 보일 수도 있는 동 아니겠습니까? 대신 B타입은 이렇게 열린 조망을 가질 수 있는 동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개인적으로 그냥 B타입을 고를 것 같아요. 이유야 당연하죠. 뭐 이쪽으로 열려있는 이쪽 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B타입을 고를 것 같아요.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3동보다는 아무래도 2동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1동 같은 경우가 층수가 낮습니다. 30층 이상의 B타입이 되면 이쪽의 조망이 매우 좋죠. 그냥 다 열려있는 뷰예요. 여기는 누가 봐도 2동의 B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98A 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2동의 이쪽, 4동의 이 중간에 낀 세대네요. 여기 2동의 이쪽 조망이 확 열린 바로 그 동입니다. 총 48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42.01평 정도 되네요. 평면 한번 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현관에 깊이감이 꽤 있습니다. 이쪽에 신발 수납장 있고 살짝 깊이감 있는 수납장이 있네요. 복도에 쭉 들어오면 공용 욕실이 있는데 그 앞에 별도로 또 여기 문을 달아갖고 그 수납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전이 공간. 여기 이제 뭐 옷 갈아입고 뭐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침실 1과 2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쪽에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옆에 알파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 파우더, 그리고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쪽에 있네요. 드레스룸에서 나가면 실외기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이쪽에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탁기랑 뭐 건조기랑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좀 넓게 잡은 것 같아요. 이쪽은 보조주방 이렇게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9, 깊이는 3.6, 거실의 폭은 4.5, 침실 2는 3.3, 1은 3m입니다. 깊이는 3.5m고요. 주방 식당의 폭이 3.7이에요. 알파룸은 2m입니다. 전체적인 치수가 우리가 흔히 보던 중층, 중고층의 아파트 84 타입의 치수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초고층이라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 평면의 특징은 깊이감 있는 현관하고 넓은 주방 식당 폭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과, 뭐 아무리 초고층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40평대인데 그 안방 쪽 욕실이 조금 좀 약해 보이네요.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꾸몄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대신 이제 공용 욕실 들어가기 전 요 앞에 이렇게 전실 개념의 어떤 공간을 줘서 요 공간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또 조금 많이 아쉬운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알파룸의 폭을 2m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애초에 주방 폭을 한 500 정도 줄이더라도 여기 한 2.5 정도까지만 맞춰주면, 물론 이제 이 주방 식당의 폭이 좁아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파룸이 폭이 2.5m 정도 되면 뭐 실로서 용도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했을 건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그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옵션이 주방 식당 옵션인데요.
이 알파룸을 없애고 주방을 이렇게 시크릿하게 여기 문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과 주방을 분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요리하는 곳과 식사하는 곳을 사실은 이제 평형대가 뭐 50평, 60평 커지면 확실히 불리하긴 하죠. 뭐 그런 컨셉을 좀 도입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컨셉을 도입하는 것보다 알파룸을 좀 크게 준 다음에 그 옵션으로 알파룸을 좀 넓히고 요 알파룸을 그냥 이제 수납으로 쓰는 요 정도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은 98 B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4동에 이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11층 저층 그 블럭에 묶여 있네요. 총 10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41.15평입니다.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있고 살짝 깊은 팬트리가 있네요. 침실 1, 2, 알파룸에서 이렇게 세 개를 이쪽에 묶어놨어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욕실 들어가기 전에 전실 공간 비슷한 게 있고요. 여기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쪽에 LDK 통합형으로 묶어놨고요.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이렇게 발코니가 되어 있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용 욕실, 파우더, 드레스룸. 그 다음에 드레스룸에서 나가면 실외기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는 3.6입니다. 왜 갑자기 3.6이 또 나왔나요? 거실과 주방을 합한 이 폭이 6.7m예요. 여기 상당히 이제 이 공간을 넓게 갖고 갔습니다. 주방 식당의 폭이 3.2, 침실 2는 3m, 알파룸의 폭은 1.8, 침실 1은 3m, 깊이는 3.5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이 LDK 통합형을 요 가로 방향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거실, 주방, 식당, LDK 통합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알파룸을 여기다 두거나 아니면 침실 하나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하고 LDK 통합을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글쎄요, 학교 쪽 조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이 학교 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럴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향 때문에 그랬나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알파룸을 이제 침실 두 개 사이에 넣어서 여기에 대한 가변적인 요소를 좀 줬다는 거예요. 요것도 괜찮긴 해 보이네요. 옵션 한번 볼게요. 거실 쪽 옵션인데요. 여기 똑같이 A타입이랑 똑같이 주방 공간이랑 식당 공간을 분리했네요. 글쎄요, 요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98 타입 AB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 비교를 하지 않아도 98A 타입이 위치가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게임은 승부는 난 것 같습니다. 그냥 A 타입이 B 타입보다 좋은 게 너무 확실해 보이네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한쪽에 있는데 층수도 낮고 제일 높은 층이 11층이에요. 그 평면도 요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제 98A 타입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네, 오늘 더샵 송도 센터니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위치가 가지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블럭 안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딱 포진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학교 쪽 해서 그 블럭 전체가 이제 그 프레임에 걸듯이 뻥 뚫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3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이라 좋은 동에 좋은 뷰에 걸리면 전망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면에서 좀 많이 부족함이 보였는데 그거는 초고층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워낙에 이제 구조의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들이 작은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